네, 이번에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쇄 인터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도전 선언을 한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한번 네네. 출마의 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 당의 미래 희망을 주고 음, 야당, 시장당 역동성을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음, 정권 교체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선거가 오고돈 성범죄 그리고 그 외에도 부산에 보면 LCT라든가 우리 당의 전복민 음, 사건이라든가 음, 이런 부정부패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정 개혁의 적임자다. 예, 음,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향 부산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음. 제가 경제인 출신입니다. 또 저희 집안도 IMF 때 부도가 나고 장사하다가 망해서 고생을 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랬나요? 이제 예, 예, 그런 예. 경제인 출신이자 음,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처절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음, 부산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가난한 곳이에요. 음, 그래서 이곳의 경제, 특히 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망해가는 분들을 꼭 음, 살려내겠다. 이게 음. 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일 공약은 어떤 건가요? 제가 공약 여러 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음. 진짜 중요한 공약은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히든 카드는 네. 아직 아끼셨던 거군요. 어떤 건가요, 네, 예를 그래서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컬처믹스입니다. 컬처믹스. 그래서 이제 예. 부산의 산업 전환이 필요한데 네. 그 기존의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문화관광 산업을 그러니까 음, 그야말로 산업화 시키겠다. 컬처가 돈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기장 해운대 금정구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로 하고 강서구 공항 일대는 음, 마이스로 육성하고 음,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 시장을 세계화시키겠다 이런 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복도로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네. 이게 몇십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삼복도로 리디자인을 해서 음. 어려운 분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서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가장 지배적이냐면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배할 거다 이런 그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네. 현지에서 지금 체감하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지배까지는 아닌데요. 물론 이제 음, 일반 서민들은 큰 관심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특히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음, 관심이 많은 게 또 그것도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공항이라는 게 물류 경쟁력, 산업 경쟁을 좌우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바닷가에 항만 옆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도 신공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뭐 예전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에, 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음,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진정성이 없었지 않느냐.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감시를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남북권 경제뿐만이 아니라 음. 인천공항으로 전부 다 해결되지 않는 물류 경쟁력 끌어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음. 힘을 합해서 이 문제 해결하자 이런 생각 갖고 근데 있습니다. 좀 그 좀 그 냉철한 좀 그 진단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 가덕도 신공항 그 의제를 민주당이 선점을 해서 정책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점을 해서라기보다는 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 당은 찬성하면서도 약간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음, 보니까 음.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적극 찬성해야 되는데 네.
미적지근하면 사실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당론 결정을 과감하게 해서 음흠. 어차피 반대하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당이 네. 이렇게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불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음. 실제로 음. 만나보면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찬성할 거면 화끈하게 해라 못해도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인제 음. 그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공항은 좋은데 음. 신공항 주변에 지금 투기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봤을 때는.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저는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신공항 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공항뿐만이 아니라 이 공항 일대에 강서구 일대 그리고 이 경남 쪽하고 다 포괄해서 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음.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차라리 내놓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이 안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당의 고민이 화끈하게 지지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구 경북 쪽에서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제 대구 쪽도 사실은 그 경북 대구 경북 군위공항인가요? 네. 통합공항이 이미 음음.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두 공항의 역할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쪽 이제 국제공항이 가덕에 생기게 되면 저는 이건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예. 물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 이 남북권이 이제 국제공항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음. 기업인들이 너무너무 이 경쟁력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초점 맞추고 또 TK 쪽에는 또 더 좋은 그쪽에 특화된 어떤 이 아젠다가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음. 여기 인제 예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분명히 있고 저는 그 지역에서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면에 있어서 안 되면 국비에 100%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어떤 음.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좀 엇갈려서 지금 단정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부산 지역에서 그 추월을 했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몇 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자, 이 추세는 지금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결과 자체가 이렇게 그 샘플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네. 부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200~300명? 네. 그래서 그걸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인제 뭔가 저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민주당이 최근에 인제 김영춘 후보가 인제 그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네네. 또 박인영 후보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반해서 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냥 각자 도생하는 느낌들이 좀 음. 있어서 어떤 큰 아젠다들을 좀 이렇게 몰아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제 저희 내부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만 그 경쟁들이 저는 오히려 더 표면화되고 음. 공방이 투명하게 주고받아지고 그래서 경선을 어차피 할 거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저는 더 역동성을 가져온다. 지금은 오히려 역동성이 사라진 게 좀 문제다. 왜냐면 야당이 역동성이 없으면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 중앙당에서는 그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전, 집안 싸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로 나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구체적으로 막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생각을 해보면. 단지 인제 이렇게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음. 내용들은 서로 얘기를 못하고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선거가 음. 성추문과 비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죄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이런 걸 요구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저는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보고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이제 흐르게 되면 야당으로서 역동성이 오히려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저 여당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
건강한 그 어떤 경쟁은 오히려 저는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박형준 예비 후보를 상대로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초래한 책임자라고 규정을 한 거라든지 내지 네네. 민주당이 그 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그 부분은 이제 경쟁자로서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도 좋은 후보를 뽑아서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사실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그 이상 우리가 이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다들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총선 패배 책임자라는 것은 평가고 의견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이제 해당이 되는 영역이라 치더라도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것은 그 사실의 영역과 이제 겹쳐 있거든요.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거는 제가 민주당 측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네네네. 근데 뭐 그게 사실은 특별하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 뭔가 많이 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검증을 해서 네. 그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고요. 아마 우리 당의 검증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그런 취지고 그거는 뭐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한테 저는 적용될 얘기다. 그러면 대놓고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 예비 후보가 된다면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뭐 이제 경쟁자로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정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이제 발단도 그렇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보면 기득권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사실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성과 저는 개혁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자가격리는 풀리셨죠, 의원님?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접촉자 명단에서 의원님이 빠져가지고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명단에 식당 주인을 쓰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명단을 이제 우리 방명록을 찍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방명록에 당연히 제 이름이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차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그런 분들을 챙겨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잠깐 이제 고의 누락 의혹이 나오는데 그건 근거 없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거를 고의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네. 저 스스로가 오히려 더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자발적 지지자 위주로 캠프가 돌아가고 저희는 뭐 따로 조직을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캠프가 다소 이렇게 좀 체계적이거나 이렇게 일사불란한 면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